네, 상한가 스나이퍼 김보람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전문가님의 계절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 테마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계시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 정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부러울 정도인데 네. 함께 소개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서울경제 정치 테마주 대장 김보람 전문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던 그 시즌이 왔습니다. 뭐라고 방송에서 강조를 했느냐? 자, 첫 번째, 관세 관련해서 증시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이 확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2달 동안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혹시나 지금과 같이 정치 테마주가 시장에서 광풍이 불고 있는데 아직도 이 종목들을 공략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 정말로 집중해 보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2달의 서막에서 제일 첫 번째 랠리가 시작되고 있는 이 구간을 지금 방송 중에라도 참여하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분명히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요새 같은 구간에서 정치 테마주를 보셨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수익과 시장의 하락을 우회하는 전략들을 펼치고 계실 거예요. 왜냐? 4월 5일 날 제가 토요일이죠. 히든 종목으로 NX를 말씀을 드렸고요. NX 말씀드리고 딱 하루 만에 19.3%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책주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정책주, 인맥주 그리고 1차 상승이 발생했을 때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만큼 저도 시장에서 지금 완전히 활개를 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익 랠리에서 만약에 소외되고 있다면 뭐가 문제다? 제가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2월 달, 3월 달 혹시라도 원치 않는 계좌 수익을 남기셨을 때 만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종목들 지금 국제 정세들 다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 트럼프가 1기 때 관세 전쟁을 몇 개월 동안 했는지 아세요? 3개월 한 다음에 시장 바닥 만들어 놓고 또다시 3개월을 했습니다. 이제 관세 전쟁이 서막이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2달 동안의 조기 대선 랠리를 통해서 이런 대성창투 같은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3월 29일 날 히든 종목으로 대성창투 얘기를 드렸고요. 실제로 6일 동안에 61%의 상승이 나왔어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이날 얘기 드릴 때 뭐뭐 얘기 드렸습니까? 특별하게 아가방 컴퍼니 추가로 얘기 드렸고요. AT덤 얘기 드렸습니다. 방송에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대선만 3번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눈치 빠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 시장의 유동성이 없더라도 이 테마주의 광풍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종목들에서 큰 재미 보셨나요? 근데 오늘도 제가 조금 이따 종목들 설명드리겠지만 정책주나 인맥주나 정치 테마주의 한복판에 있으셨다면 절대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어떤 종목인지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을 어디서 공략하는지가 중요하고 실제로 이 종목을 공략해서 당일에 20% 이상의 수익 실현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40%가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무료 시그널들을 통해서 20%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요? 아니요. 시장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에 집중을 하면 생각한 것보다 초과하는 수익들도 준다는 겁니다. 오리엔트 전공 같은 종목들이 또 안 나타날 거라고요? 아니죠. 이제 인맥주 하나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책주, 경선주 그리고 그에 따른 파생되는 종목들 2달 남았잖아요. 그죠? 2달 중에서 이제 일주일 지났을 뿐입니다.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아직도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신다고요? 방송 중에 함께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고요? 실제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4월 2일 날 이스타코 실제로 이 첫 번째 저점 구간을 잡아서 당일에 23%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이스타코 가격, 전략 어떻게 움직일지 다 얘기를 드렸다고요. 매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종목들 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도 하다가 손절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시즌에서는 발을 빼고 있으면 안 돼요. 점점 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이 광풍이 불 때는 그에 맞춰서 힘겹게 거래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IMBC 4월 3일이었습니다. 탄핵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시그널 드리면서 당일에 14%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4월 3일, 4월 2일, 4월 4일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언제까지 계속된다? 2달간 계속된다. 시장이 안 좋아도 분명히 이 시장에는 그거를 상회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만 하면 분명히 평소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익 관련해가지고 강조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진짜로 집중하셔야 될 시기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히든 종목들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제 히든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정치 테마주가 아닌 것도 있죠. 왜냐하면 10월 달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 종목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특정한 맥점이 있어요. 정치 테마주라고 막 사는 게 아니고 사야 되는 구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간들에 있는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어떻게 움직인다? 1차 목표가를 달성한 달성 기간이 5일이 넘어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NX 실제로 하루 만에 19%, 뭐 오리엔트 전공 하루 만에 20%.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높은 퍼포먼스가 난다는 것은 특정한 맥점이 있고 상승률 또한 만만치 않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끝날 때도 제가 히든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을 실제로 편입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반전을 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 제일 반전의 카드를 잡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선 테마주 뭐 평화홀딩스 이런 것들을 놓치셨어요? 괜찮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놓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 시장에서 소외돼 있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선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 그 소외감을, 그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방송 중에 함께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단기 매매를 진짜 저는 안전하게 하려고 최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정이 중요하고 재료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에 대한 강의들을 실제로 더 드릴 거예요. 제 종목들의 특징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만 해도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단기 매매를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지고 테마가 있고 주도주가 있는 장세에서는 제가 되게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번 장세는 뭐다? 5년 중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시장의 기회가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왔잖아요. 이런 운이 쉽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2, 3월 달에 좋지 않은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반전의 카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히든 종목으로 아무 얘기를 많이 드려도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시그널을 보더라도 제 종목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좀 두려우실 거예요. 왜냐?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 또는 이렇게 테마주 매매해도 돼? 나는 원래 우량주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맞죠? 근데 우량주 어때요? 요새 장세에서 어떻습니까? 맨날 미국장 보고 있고 눈 펄해져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종목 또 떨어져 있고 반복적이잖아요. 그죠? 시장에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게 되는 특정한 로직이 있습니다. 로직. 그 로직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가 상승을 강력하게 하게 되면 떨어질 때 마디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빨간색 선이 1차 마디값이고 검은색 선이 2차 마디값입니다.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돼요. 딱 이거 두 개만 기억하세요. 빨간색 1차, 검은색 2차.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 마디값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차트를 진짜 많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반등이 나와요. 확률이 한 92%가 넘어갑니다. 반등이 나오는 게 왜 나오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왜 이런 종목에서 왜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까?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 원리를 실제 영상으로 다 찍었습니다. 방송 중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방송 중에서 말하지 못하는 내용들, 물량 이동하는 메이저들의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원리들을 제가 1시간 분량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이 끝나기 전에 오셔서 실제로 함께 하시면 이 영상들을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영상을 보는 게 왜 중요하다? 여러분들 대선주 잘하고 싶죠? 대선주의 비중이 싫고 싶죠? 이 종목 수익 길게 내고 싶죠? 그러려면 이 종목이 왜 이 구간이 안전한지 아셔야 돼요. 이 종목이 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아니요.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찍어놨다고요.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마디값 반등의 원리, 메이저들의 물량을 어떻게 이동시키는지를 좀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대선주, 히든주, 그리고 제가 원래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까지 김보람 전문가가 왜 이런 자리를 공략하려고 하는구나 충분히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우리가 2달 동안의 대선 랠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가 있다. 반전의 카드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오늘의 핵심들을 얘기 드리고 나면 항상 좀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멘탈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안 좋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 나스닥도 실제로 안 좋고 그리고 관세 전쟁 때문에 시장도 안 좋고 국내도 정치 그거 끝나면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다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멘탈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매매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긍정적인 멘탈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일대기를 좀 알고 있는데 삶에 대한 태도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 이분이 흑인이고 되게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셨거든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결국에는 기자까지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기자에서도 되게 루틴한 단순한 업무에 지쳐 있을 때 본인이 본인의 삶에 약간씩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난 기자인데 조금은 색다르게 하고 싶어 해서 여러 가지 첨가하는 멘트들을 쓰면서 본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기자인데 되게 특별한 멘트를 하네, 되게 신선하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미국에서 알아주는 스타가 됐죠. 버라이어티 쇼의 최강자가 됐잖아요. 그죠? 뭔 소리 하냐고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대선이 있는 게 어딥니까? 맞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 대선 없었으면 대선 테마 없었으면 우리 맨날 미국 장만 보고 있어야 돼요. 반등하나? 관세 협의하나?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대선 테마가 있으니까 매일같이 수익 낼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몇 달이다? 2달 동안은 예정돼 있는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관세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략할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주식은 이런 멘탈과 이런 심리 상태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설사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안 좋아요. 2월, 3월 마이너스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예수금들로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지 공략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아직까지 조금 여력이 남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원상복구시키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이런 멘탈을 가지고 김보람 전문가랑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자주 오지 않는 정치 테마의 계절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제대로 한번 수익을 걷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의 경우에는 또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혼자서 하다가 아프게 물리기보다는 또 전문가다운 또 전문가의 케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 수 있는 무료 강의 자료와 또 검색기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히든 종목으로 얘기해 주시는 종목들 빠르게 시세를 주잖아요. 네네. 그런데 앞서서 설명해 주신 그 반등 원리를 고려해서 가져오시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종목들을 다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항상 히든 종목들을 드릴 때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종목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 종목을 제가 말한 원리대로 공략하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히든 종목을 실제로 어떻게 공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오늘 얘기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상승하고 나서 뭐가 중요하다? 마디값이 중요하다. 반등의 마디값인데
빨간색이 1층, 검은색이 2층이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상승한 종목이 떨어질 때 이 빨간색 구간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약 92%다. 물론 여기에서는 종목이 좋아야 합니다. MDS테크예요. 지금 여러분 기억도 안 나시죠? 근데 MDS테크가 반도체 관련 이슈를 가지고 빨간색 마디값 1층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틀 동안에 몇 프로 상승했느냐? 15% 상승했습니다. 이 원리를 히든 종목들에도 적용을 해볼게요. 오리엔트 전공을 제가 실제로 얘기 드리고 다음날 24%가 상승을 했거든요. 수익률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원리가 중요하다. 자, 오리엔트 전공 상승했죠. 상승하고 나서 빨간색 선 찍고 마디값 1층 찍으니까 반등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다시 한번 상승했죠. 그 다음 자리 어디예요? 빨간색 마디값 1층. 1층 찍고 다시 한번 30%대의 반등 나옵니다. 중요한 거 뭐예요? 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이런 영상, 이해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무료 영상으로 드린다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20%대 이상의 급등들이 나왔다고요. 제가 오늘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 어디서 공략했는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휴스틸 얼마 전에 거래하셨죠? 실제로 철강주 이런 것들 거래 안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 저도 히든에서 성공을 했지만 뭐가 중요하다? 빨간색 1층 마디값에서 찍고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3일 동안에 몇 프로 상승했다? 14% 상승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내가 오늘 30만 원을 주웠어. 기분 좋죠, 그죠? 근데 그거 내일 줬습니까? 못 줬습니까? 못 주어요. 왜? 맨날 길만 걷고 다닐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떤 기술이 있어. 내가 어떤 루틴이 있어. 그래서 매일같이 30만 원은 아니지만 15만 원에서 10만 원을 매일같이 주실 수 있으면 어때요? 매일같이 벌 수 있으면 어때요? 그거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루틴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운으로 주식 그렇게 오래 못합니다, 절대. 보세요. YC캠이에요. 상승하고 나서 이틀 만에 32%의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자리가 어디다? 상승하고 나서 마디값 빨간색 1층 구간 찍으니까 이틀 만에 32%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종목이 다른데 마디값에서 반등 나온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이저들이 물량을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한번 볼까요? 우리로 어때요? 이틀 동안에 11%의 상승이 나왔어요. 우리로 무슨 테마예요? 양자 암호 테마죠. 근데 이 종목 볼까요? 분봉에서 상승하고 떨어질 때 빨간색, 검은색 1층, 2층 찍고 11%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마디값을 1층은 빗나갔지만 1층, 2층 분할 매수했으면 수익 났잖아요. 그리고 히든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표가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종목들을 얘기 드리는 것들이 대부분 특정한 루틴과 기술들을 통해서 공략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히든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 종목들 중에 80% 이상이 다 제가 말씀드렸던 마디값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디값들의 특징이 뭐예요? 1차 목표가를 달성한 달성 기간이 대부분이 5일이 걸리지 않아요. 제가 이런 종목을 만약에 한 3번 했다? 그럼 운이죠, 그죠? 근데 10월 달부터 이번 달까지 아마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 아시죠? 김보람 전문가 히든 종목 본 사람 솔직히 아실 겁니다. 이 성공률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이런 걸 계속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루틴과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정한 루틴과 원리를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소외되지 않고 진짜 종목들을 강력하게 공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다? 제가 오늘 말하다 보니까 방송이 벌써 절반이 끝났어요. 이 절반의 남은 시간 동안에 들어오시면 메이저의 물량 이동하는 원리에 대한 영상을 1시간짜리를 제가 4개로 쪼갰습니다. 이 정도는 보셔야죠.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솔직히 세상에 공짜 어디 있습니까? 영상을 공짜로 드리는데도 이걸 안 본다? 그건 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대선주도 한번 공략해 보자고요. 아직 늦지 않은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놓치셨어요? 괜찮아요. 김보람 전문가를 알았는데도 안 들어오셨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번 2달이 다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기회가 사라집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신 이후에 남은 이 대선의 기간들을 놓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도주가 잠시 쉬어갈 때 마디가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쉽게 수익 낼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마디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한번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인지 혹시 더 나은 매매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또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도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셨는데 네네. 수익 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떤 정치 테마주 공략하셨나요? 오늘 정치 테마주 정책주 공략했는데요. 진짜 좀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앱캐시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다 무료 시그널로 남겨드린 거예요. 무료 매수 신호 해가지고 앱캐시 종목 단가 다 나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다 같이 공략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반응들이 없더라고요. 왜 반응들이 없는 줄 아세요? 본인이 지금 많이 물려 있거든. 멘탈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종목 하나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무서우니까 되게 조금 사셨겠죠. 아, 이해해요, 이해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송을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 기간, 이 2달의 축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딱 하나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남들이 다 같이 막 흥에 취해가지고 막 파티여서 춤추고 이러면 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때 춤추는 사람은 안 이상해요. 근데 다 폐막할 때 남들 다 술 깨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늦게 들어와가지고 춤추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취객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흥에 겨워 있는 이 순간, 이 시장, 지금의 테마주의 광풍에 올라타셔야 돼요. 그리고 2달이 끝나면 그 축제는 분명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앱캐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최저점 부근대에서 공략하고 당일에 7%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정책주입니다. 하루 만에 공략했고 실제로 수익 실현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 이거 라이브 때 눈으로 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만이 계속 시장에서 수익을 줄 겁니다. 언제? 관세 전쟁 속에서. 지금 개별주 공략해가지고 진짜 쉬운 시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시장의 방향성이 알려주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게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파를 가리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할 수 있는 것만 원하면 되는 거예요. 오리엔트 전공 실제로 제가 공략한 날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한가로 마감하는 과정 속에서 잘 보세요. 같이 공략하신 분이 이거를 보내주셨는데 이 빨간색 B가 공략한 구간이고요. 파란색이 매도한 구간입니다. 보이시죠? 실제로 끌고 가서 이 구간이 한 20%까지 되는데 이 20% 구간에서 마지막 매도를 한 거예요. 당일에 물론 상한가 올라갔죠. 근데 끝까지 안 먹어도 된다고요. 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걷다가 30만 원을 줍는 건 운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10만 원, 15만 원을 매일같이 벌 수 있는 건 뭐다? 능력이고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횡재를 바라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간에서는 무료 시그널들로 실제로 종목 공략하고 또 다음 종목들 공략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빨간색 1층 마디가 검은색 2층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1층 찍고 상승하는데 당일에 20% 이상의 급등이 오름 테라피틱 나왔습니다. 다 이거 라이브 때 공략한 종목들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삼양NC캠, 인스웨이브 다 보시면 똑같은 루틴대로 적용하고 있고 무료 시그널들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서 참여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의 무료 시그널들을 받으실 수가 있었고 당일에 20% 이상의 급등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주도주, 테마의 대장주 속에서 무수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진짜 우리 터닝포인트 한번 만들어보자. 김보람 전문가 그 선봉에 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정책 테마의 축제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지만 함께 춤을 출 수 있다는 거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김문수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평화홀딩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평화홀딩스 오늘까지 총 4거래일 연속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내일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쉼 속에서도 분명히 마디값이 존재하고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려고 제가 김문수 테마즈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판은 약간 이성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지지율로 봤을 때는 김문수 전 지사, 국토부 장관이 실제로 이 통일부 장관이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선 주자로. 근데 이 대선 주자로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추가적인 기대감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추가적인 기대감이 언제까지다? 경선이 다음 달이잖아요. 그죠? 경선이 다음 달이라는 것은 일정이 픽스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막 지지율도 할 거고 막 여론조사도 할 거고 그러면 주가가 계속 변동이 생기겠지만 그 변동 속에서 눌림목을 공략하면 평화홀딩스 같은 종목들의 급등과 슈팅을 공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말로만 할까요?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봉 차트잖아요.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뭘 봐야 된다? 마디값을 봐야 된다. 자, 주가 떨어지죠? 빨간색 1층 구간 찍고 급등 나왔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이 종목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또 마디값 1층 찍고 주가 상승 나왔어요. 신기하죠? 강한 테마의 대장주, 시장의 주도주들은 분명히 이런 마디값을 지켜준다고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종목들이 조정이 발생을 하면 이 마디값 1, 2층을 지켜줄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평화홀딩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종목들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나 또 이슈 등에 따라서 평화홀딩스 변동이 나올 수가 있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눌렸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되면 급등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조정 구간이 언제인지 마디가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김문수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평화산업,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평화홀딩스는 매수인데 왜 평화산업은 관망인가요? 제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주의 취함은 답도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있는 게 실제로 뭐냐면 대선주는 워낙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다 보니까 대장주, 후발주, 후속주, 3등주, 꼴등주 다 공략하시고 부자가 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가 항상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는 대장주만 거래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반에 지금 사실은 초반 랠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화산업 공략하면 수익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원칙을 지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대선 끝물에는 분명히 후발주들을 거래하다가 물리는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평화산업은 후발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자. 우리가 지금 같은 시정에 여러분들이 진짜 계좌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장주, 시장의 주도주에만 집중하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김보람 전문가랑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 매매하실 때는 대장주를 매매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대장주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김보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화산업의 경우에는 후발주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김보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꿈비입니다. 조만가님,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고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도 좀 쉼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선 테마들 중에서 정책주여도 분명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눌림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꿈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출산 관련 주 중에서 제가
아가방 컴퍼니를 되게 좋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앵커님이 꿈비가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종목이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정책주가 어마어마한 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방 컴퍼니 꿈비 그리고 실제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아직 눌림목이 시작이 된 게 아니겠죠? 그러면 지금 상승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뭐라고요? 정책주는 기본적으로 200%, 300%까지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를 시작점으로 보면 이제 겨우 100% 올라갔다. 아니, 올라가는 거 따라서 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을 하면 이 아랫꼬리 구간을 잡는 게 분명히 유효할 것이다. 근데 제가 오늘 뭐라 얘기했어요? 떨어질 때 마디값 1층, 2층을 잡게 되면 분명히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방송이 이제 약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기회가 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이 꿈비라는 종목의 마디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마디값에서 반등이 나오는 원리, 그리고 그 방법론도 배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은 만큼 꿈비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 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꿈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언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지 그 마디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꿈비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을 챙겨보고 싶으시다면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 주제가 돌침대 매매 기법인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 마디가가 바로 이 돌침대 매매 기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소개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침대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마디값 얘기 많이 드리고 종목 주도주, 시장의 대장주 이런 거 얘기를 드리는데 결국엔 그럼 시장의 주도주가 뭐냐, 테마의 대장주가 뭐냐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의 대장주, 시장의 주도주는 일봉상의 상한가 또는 장대 양봉이 20% 이상 상승한 종목을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거래 대금이 최소입니다. 최소 1,000억이 넘어가 줘야 돼요. 요새는 진짜 500억은 잘 안 돼요. 왜냐? 대선 테마가 너무나 큰 시장의 광풍을 불고 있기 때문에 1,000억 넘어가는 종목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을 하시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매매 승률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종목 선정이 끝나면 떨어질 때 마디값 1층, 2층에서 공략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는 대선 테마만 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대선 테마만 되는 거 아니야? 어떤 특정한 종목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올라갈 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의료 AI 이슈를 가지고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게 분봉이거든요. 이 분봉이 일봉으로 보면 하나의 장대 양봉입니다. 이렇게 꽉 찼겠죠? 그리고 이게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떨어질 때 어디서 사야 된다? 빨간색 마디값 1층, 검은색 마디값 2층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종목이 하루 만에 16%대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 테마의 대장주가 많으면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렇게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홀딩스 보세요. 상승했죠. 상승하고 첫 번째 눌림목 어딥니까? 빨간색 돌침대 1층 마디값을 찍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상승했다? 빠르게 10% 이상대의 상승을 15분도 안 돼서 했잖아요. 1시간도 안 돼서 실제로 움직였잖아요. 이런 자리들을 공략하셔야지 단기간에 승부가 나면서 시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IMBC예요. 실제로 IMBC 공략했죠. 근데 왜 공략했어? 제가 뭐라 얘기했어요? 공략할 때는 공략할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빨간색 마디값 1층 찍고 14%대의 급등이 하루 만에 나왔는데 이 재료가 뭐였다? 탄핵 관련 이슈를 가지고 시청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재료가 있었다. 일정이 있었다. 거래 대금이 있었다.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았을 때 종목은 정말로 높은 확률로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대화제약 기억나세요? 대화제약 얼마 전까지 먹는 항암제 이슈로 또 한 번 부각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 상승하고 장대 양봉 채우고 거래 대금 있고 재료 좋고 이렇게 만들어진 종목이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 빨간색 돌침대 1층, 검은색 돌침대 2층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면 3일 동안에 몇 프로 상승했다? 3일 동안에 17% 상승했다. 아니, 이 꼭지를 여러분들이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큰 폭의 2차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어디서 살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 안전한 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 2차 슈팅을 확실하게 수익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이스트 상승했죠. 상승하고 이제는 말이 막 나오셔야죠. 어디서 사실 거예요? 빨간색 마디값 1층. 그죠? 공략했다. 30분 내로 급등. 다시 한번 빨간색 마디값 1층 20% 이상의 급등.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재료가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연속적인 슈팅이 몇 번이고 나와요. 근데 대선 테마, 정책주 왜 괜찮다? 앞으로 2달간의 재료가 명확하게 일정까지 픽스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스관, 반도체 이런 것보다 더 우리한테는 5년 만에 한 번 발생한 이슈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방송이 끝나게 되면 5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 어떤 대선 테마를 잡아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랑 함께 하시게 되면 실제로 그런 종목들의 마디값 1층을 명확하게 노리고 이 종목들이 왜 반등 나오는지를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삼양NC캠 빨간색 마디값 1층 찍고 당일에 상한가 마감했거든요. 실제로 30% 이상 상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30% 이상 수익 나셨죠?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좋아해요?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뽑아낼 수 있는 원리가 저한테는 있잖아요. 이거 누가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 시그널들로 다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2달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터닝 포인트고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구간을 명확하게 잡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계좌를 심폐소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진짜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선주 무서워서 빠지고 이래서 피하고 저래서 피하다가 2달이 끝났어요. 대선이 끝났습니다. 근데 관세 전쟁이 안 끝났어.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 불안해.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지금 물려있는 계좌 어떡하실 거예요? 대선 테마로 수익을 내면 그걸 다 쳐낼 수라도 있지. 2달 동안 눈만 꿈뻑꿈뻑 뜨고 있다가 종목들 다 당하고 나면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찾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물량 이동의 원리를 깨우치고 저랑 같이 대선 테마를 공략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3분 안에 방송 중에 함께 하시자.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시간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히든 종목은 써니전자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히든 종목을 가져오는 게 특정 후보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정치 성향이 없어요. 넥타이색 보세요.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오는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써니전자를 지금부터 왜 공략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랑 마지막까지 경선을 벌였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철수 씨예요. 근데 안철수 씨가 마지막에 양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 철수했다 그랬잖아요. 이번이면 3번째입니다.
저도 철수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이거 장기 투자 아닙니다. 대선 테마의 기대감이 제일 살아있을 때 그 맥점을 5일 안에 노리는 게 제 특징이잖아요. 그죠? 아까 히든 종목도 다 5일 안에 움직였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도 재료가 살아있고 타점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5일 안에 움직여야 돼요. 맞나요?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경선이 언제까지 남았다? 다음 달까지 남았다. 그러면 한 달이라는 기간 내에 뭘 할 거다? 여론조사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막 대선 출정식 뭐 캠프 차리고 난리도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안철수 후보는 조금 중도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 성향을 떠나서 상승하고 나서 지금 안 보이실 건데 마디값 1층 보이세요? 실제로 써니전자가 상승했죠. 그러면 제가 원래 공략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마디값 빨간색 1층 맞나요? 그리고 여기서 몇 프로 반등 나왔어요? 여기서 한 9% 정도의 반등이 나왔어요. 이거 공략했을까 안 했을까요?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졌는데 빨간색 구간 수익 한번 냈으니까 이제 패스. 두 번째 구간 어디예요? 마디값 검은색 2층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 재료가 살아있고 마디값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종목이 반등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재료도 살아있다. 일봉상의 위치도 좋다. 거래 대금도 풍부한 종목이다. 이런 종합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그 이후에 주가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상한가 달성했잖아요. 거래 대금 달성했잖아요. 마디값, 매수 타점, 공략 다 맞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알고 나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불안한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마디값의 원리를 이해하신 이후에 이런 구간을 공략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공략가는 내일 시초가입니다. 내일 시초가인데 혹시라도 갭을 너무 높게 뜨면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공략을 해주세요. 그리고 손절가는 2,25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300원, 2차 목표가는 3,9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 있는데 올라갈 때 수익 난다고 계속 홀딩하지 마시고 분할로 매도하세요, 여러분. 운으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분들은 이번 대선 테마 놓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재료가 살아있고 대선 전에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정책 테마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종목만 알아가신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종목보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응은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